이번 강의는 미국 벤처 캐피탈이 주목하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전 세계 글로벌 스타트업 펀딩 라운드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13건의 대규모 펀딩 라운드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현재 미국 벤처 캐피탈이 주목하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13위까지인데 중복된 순위가 있어서 전체는 소개할 스타트업 사례는 전체 18개 회사입니다. 자, 먼저 4월달 펀딩 규모별로 했을 때 규모 금액이 가장 큰 회사가 1등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여기 나온 13위 기업입니다. 13위 1억 5천만 달러 펀딩을 받은 기업은 두 군데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샌드박스 AQ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드박스 AQ는 구글에서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던 연구팀이 나와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2년 구글에서 분사돼서 현재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지역에 본사가 있는 AIQ, AI 플러스 퀀텀 관련된 플랫폼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을 융합해서 양자 컴퓨팅 시대에 크게 우려되는 보안 암호화 그리고 현실 세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최적화하는 해법을 내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회사가 많이 주목받는 이유는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해 양자 내성 암호,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양자 내성 암호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이 주목받고 있고요. 동시에 의료, 금융,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Q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것은 양자 컴퓨터, 지금의 컴퓨터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강력한 컴퓨터죠. 이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한 암호화 기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자 컴퓨팅 시대가 열리게 될 경우는 더더욱 암호화와 보안에 대한 이슈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는 설립되자마자 그 당시 2022년 구글에서 분사하자마자 시리즈 A로 5억 달러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곧장 분사하자마자 5억 달러 펀딩 받으면서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으면 유니콘 기업이잖아요. 근데 5억 달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유니콘 기업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펀딩 금액은 4월달 받은 1억 5천만 달러를 포함해서 전체 9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자, 샌드박스 AQ 홈페이지를 첫 번째 화면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The Next Phase of AI, AI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AI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이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LQM, Large Quantitative Mode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한글로 얘기하면 대규모 정량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물리, 수학, 화학 같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해서 현실 세계 문제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해서 해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AI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Where LQMs are making an impact today라고 돼 있죠. LQM이 현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곳들이 어딘가라고 해서 그때 홈페이지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동 13위를 차지한 또 다른 기업은 싱가포르의 튠즈라는 기업입니다. 앞서 샌드박스 AQ와 마찬가지로 4월 달에 1억 5천만 달러 펀딩을 받았고요. 이 회사는 크로스보더 결제 전문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201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가 크로스보더 결제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결제한, 즉 나라 간의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기업이 싱가포르 기업에게 또는 싱가포르 기업이 영국 기업에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글로벌 B2B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해서 국경을 넘어 기업 간에 손쉽고 빠르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해외 결제를 하려면 자국의 은행에 가서 자국 화폐로 결제하면서 해외 은행으로 그 나라 화폐로 다시 환전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손쉽고 단순화하면서도 빠르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사실상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은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현재 80개 이상의 통화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고 해외 송금, 지급 결제, 정산 등 다양한 유형의 크로스보더 결제를 지원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이 튠즈와 같은 이런 크로스보더 결제 핀테크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튠즈가 어떻게 될지는 아마 그런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회사는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송금 및 지급 결제에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나 서비스 회사 입장에서는 튠즈의 글로벌 결제 API를 끌어다 쓰면은 손쉽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버, 세계 최대의 차량 공유 회사죠. 그리고 딜리버루, 유럽 최대의 그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죠. 그리고 그랩, 동남아에서 유명한 우버 같은 회사죠. 그리고 중국의 위챗 등 이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튠즈의 다이렉트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1억 5천만 달러 시리즈 D 펀딩을 유치하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처음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누적 펀딩 규모는 3억 5,200만 달러입니다. 자, 튠즈의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단일하고 단순한 커넥션, 튠즈 API에 쉽고 단순한 연결을 함으로써 페이먼트, 지급 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accept payment in, 송금된 금액을 빠르게 내 계좌로 넘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페이먼트 메서드 부분은 약 전 세계 320개 이상의 페이먼트 관련된 그런 방법론을 얘네가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이자 전체 13위 중에 12위를 차지한 회사는 알트루이스트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이고요. 이번에 1억 5,200만 달러 펀딩을 받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컬버시티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요. 201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 회사는 자산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독립재무자문가라는 직군이 있는데 리아라고 합니다.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라고 하는데 이런 독립돼 있는 재무 설계 자문가들을 위한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재무 자문가들이 저 같은 고객에게 재무 관리나 자문을 제공할 때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들, 예를 들면 기능들이 포트폴리오 관리, 거래를 실행했을 때 실행 내용,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 그 고객 온보딩, 온보딩이라고 하는 것을 고객을 등록시키거나 고객을 탈퇴시키는 걸 우리가 온보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CRM,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고객을 관리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설득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해서 독립 재무 자문가라고 하는 리아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저렴한 수수료와 투명한 비용 구조를 강조하면서 이번에 사업이 확장되는 것과 함께 대규모 펀딩을 받았습니다. 4월에 1억 5,200만 달러 시리즈 F 투자를 받으며, 그러니까 시리즈 F까지 갔다는 것은 우리가 시드 투자 받은 다음에 시리즈 A, B, C, D, E, F까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차례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실현해서 유니콘 기업에 올랐습니다. 알트루이스트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인데요. 리아들에게 좀 더 나은 고객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리아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런 것이 얘네의 모토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11번째 많은 펀딩을 받은 회사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가상사설망 VPN이라고 하죠. 가상사설망 소프트웨어 회사인 테일스케일이라는 회사입니다. 2019년에 설립돼서 이번에 1억 6천만 달러 펀딩을 받았는데요. 전직 구글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가상사설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누구나 접속하고 누구나 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공중망이죠. 근데 기업에서 다른 사람들의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 회선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직이 커지면 이 전용 회선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공중망에서 우리 인증받은 컴퓨터 기기끼리만 데이터가 전송되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상의 사설망이라고 해서 VPN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사설망 그 소프트웨어들은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서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시간이 좀 데이터 전송하거나 구축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존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 아니라 테일 스케일은 메쉬 네트워크 방식이어서 오른쪽 사진처럼 각 노드 간에 굳이 서버를 통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접속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속 속도도 더 빠른 것이 장점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VPN의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용자들 간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보더라도 국내 네트워크 엔지니어들 간에 이 테일스케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후기 관련된 정보 블로그 글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테일스케일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인데요. 오른쪽 약간 작은 글씨로 된 부분을 보면은 fast, 빠르면서 seamless, 아주 손쉽게 투명하게 디바이스 커넥티비티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o hardware, 하드웨어 필요 없죠. no firewall rules, 파이어월에 대한 규칙도 필요 없죠. no waste time, 시간 낭비도 필요 없이 즉시 연결 가능해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4월 펀딩 라운드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한 기업은
일렉트라라는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친환경 철강 제조 스타트업입니다. 구글 검색에서 일렉트라라고 치면은 정말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AI 회사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일렉트라라는 전기차 충전 관련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얘네는 electra.earth라는 URL을 쓰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2020년 5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탈탄소화된 철강 생산에 중점을 둔 기업입니다. 우리가 포항제철 같은 곳에서 철강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이 엄청납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철강 산업이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철강 산업이 탈탄소화가 정말 중요한 지구의 기후 환경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그 시장을 타깃으로 나온 아주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 회사는 철강석을 90% 순수 철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석탄과 고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특허 기술인 저온 전기화학 습식 야금 공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저도 뭐 구체적인 내용, 기술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기반으로 철강 산업에서 아주 고질적인 대규모 탄소 배출을 확 줄인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억 8,600만 달러 시리즈 B 펀딩을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본사가 있는 콜로라도 주에 데모 플랜트 건설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성공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올 경우에 본격적인 2020년대 아마 후반경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공장 설립으로 나서면서 본격적인 상용화로 나아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 아주 간단한데요. 거기 보시면 일렉트라는 순수철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데 필요한 순수철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월 펀딩 순위 9위를 차지한 기업은 에이펙스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우주기술 스타트업입니다. 얼마 전이죠. 2020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미국은 이런 우주기술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스페이스X부터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급성장하는 우주 산업에서 위성 제조 방식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위성 제조 방식은 다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맞춤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는 표준화된 제품화된 위성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위성 버스라는 게 위성 버스 혹은 뭐 스페이스 크래프트 버스, 우주선 버스라고 하는 것은 위성이나 우주선의 메인 본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골격.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자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원하는 위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품화된 위성 버스, 새들라이트 버스를 만드는 플랫폼 제조 회사이고요. 기존의 맞춤형 위성 버스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 및 제품화를 통해서 개발 위험을 줄이고 동시에 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억 달러 펀딩을 받았고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큰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신의 새로운 우주선 플랫폼에 대해서 say hello, 반가워하라 라는 이런 얘기가 되어 있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된 부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Standard Satellite Bus Platform from 100 to 500 kg. 표준화된 위성 버스 플랫폼을 100kg에서 500kg짜리를 만들어 주는데 configurable to your mission needs. 그 기업의 사용 목적에 맞게 configurable, 응용해서 그 표준화된 플랫폼의 뭐 크기나 안에 구성 내용을 약간씩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delivered in weeks. 몇 주 만에, 주문 들어오면 몇 주 만에 개발해 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혁신적인 방식이죠. 몇 개월, 몇 년 걸리던 거를 단 몇 주 만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위성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이 회사의 정말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 9위에 오른 또 다른 기업은 미국의 베이스 파워라는 회사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 4월에 2억 달러 펀딩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주택용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2023년도 불과 2년 전에 설립이 됐고요. 이 회사는 설립 당시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컴퓨터 제조회사죠. 델 테크놀로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델의 아들인 자크 델이 공동 창업자로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가정용 에너지 저장 및 관리 서비스를 혁신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력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정용 에너지 저장 및 관리를 혁신하는데 왜 전력 회사냐 하면 대용량 가정용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이걸 공급해서 주택에서 그 배터리에 베이스 파워가 제공하는 전력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정용 배터리에, 우리가 아는 외장형 배터리 같은 가정용 배터리에 전기가 저장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전기 쇼티지가 나거나 이럴 때 쓸 수도 있고, 가지고 있다가 이 주택에 설치된 여러 개의 분산형 배터리를 또 통합해서 다른 전력 시장에 참여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 생태계를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그리드 안정화에도 기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 가정용 배터리는 20kWh 혹은 25kWh, 보통 서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 하루에 쓰는 게 뭐 에어컨이나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쓸 경우를 제외하면은 약 5에서 한 10, 20 정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를 많이 안 쓰고 급하게 써야 될 경우 최소한만 구동을 한다면 25kWh 정도면 2, 3일 정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가정용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급하는 회사가 미국에 되게 많습니다. 이번 1월달 CES 갔을 때도 여러 회사를 봤는데 얘네는 다른 회사하고 달리 높은 초기 비용을 없애고 월정액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월 얼마 낼 테니까 그러면 비싼 배터리를 얘네 직원이 와서 직접 설치해주고 관리까지 해주고 인버터 설치까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간 에너지 서비스를 통해서 베이스 파워가 직접 전력 공급자 역할들을 하면서 전력망에서 전력을 구매해서 고객에게 판매도 해서 이 가정용 배터리도 전력 요금이 쌀 때 충전도 시켜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소규모 분산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그리드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공동주택이 많은 환경에서는 한번 우리도 고려해 볼 만한 것들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생태계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베이스 파워 홈페이지를 보면 저 카피를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Cut your cost, not your power. 비용을 줄이고 전력 사용량을 끊지 마라, 사용을 끊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인데요. 되게 직관적인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또 다른 9위를 차지한 기업은 펄소나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우리가 마케팅 얘기할 때 페르소나란 말을 많이 하죠. 그 페르소나의 스펠링이 저겁니다. 펄소나. 똑같이 2억 달러 펀딩을 받았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통합 신원관리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2018년에 설립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모바일 환경에서 뭐 금융 거래를 하든 뭐 뭘 하든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신원 확인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업을 위한 통합 신원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핀테크 우리가 뭐 토스나 이런 그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핀테크든 아니면 공유경제 뭐 우버, 소카 이런 공유경주, 에어비앤비 같은 걸 이용하든 아니면 전자상거래를 하든 신원 확인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은 디지털 신원도 확인하고 사기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통합 신원 확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얘네가 모듈식 API, 그러니까 얘네 서비스를 내가 간단하게 내 서비스에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신원 확인 절차도 그 회사의 환경에 따라서 워크플로우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신원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직접 찍게 하고 뭐 그걸로 예를 들면 신원 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누가 훔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면은 투팩트 인증이라고 해서 문자 같은 걸 보내서 그 문자에 나온 번호를 다시 입력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본인 확인 절차를 받는 이런 워크플로우 신원 확인 절차를 그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얘네가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분증 유형이나 다양한 나라의 그런 신분 확인 절차를 얘네가 다 지원한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번 4월에 2억 달러 펀딩을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억 달러 넘으면 유니콘이라는 거 잘 알죠? 그래서 이 회사도 유니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Adapt your identity operations to every regulation. 당신의 신원 확인 절차와 관련된 오퍼레이션을 모든 규제 환경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얘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9위 회사는 수파베이스라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2억 달러 동시에 펀딩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에 설립된 개발자 플랫폼 스타트업이고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이자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쓰고 있는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빠르고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초창기 이제 구글 파이어베이스라는 구글 서비스 제품의 오픈소스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되게 각광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AI 붐으로 이 수파베이스에 대한 수요가 요즘 빠르게 급증한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의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죠. Y 콤비네이터 이 클래스 스쿨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약 40%가 본인들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수파베이스를 쓰고 있다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에 2억 달러 펀딩 받으면서 기업 가치 20억 달러 인정을 받은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올랐고요. 누적 펀딩 규모는 3억 9,61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파베이스의 홈페이지인데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위 회사가 참 많은데요. 2억 달러 펀딩 받은 영국의 CMR 서지컬이라는 캠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2014년에 설립됐고요. 주로 로봇 보조 수술 시스템,
병원 수술실에 로봇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는 최소 침습 수술을 위한 차세대 수술 로봇 시스템 벌시어스라는 것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벌시어스는 일단 모듈형 디자인과 소형화를 통해서 수술실 내에서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고 또 이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술 절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 글로벌 수술 로봇 시장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의 다빈치라는 시스템이 얘네 경쟁사로도 되게 유명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수술 분석 및 AI를 통합해서 이 로봇 보조 수술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그 비싼 로봇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보니까 진작 유니콘 기업에 올랐고요. 2019년에 지금까지 펀딩 받은 금액만 해도 벌써 13억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13억 달러면 그래도 1조 4, 5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한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CMR 서지컬의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More than a robot, 로봇보다 더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진에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여성 의사분이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 얘네 로봇 보조 수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런 걸 이용해 수술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의사가 정교하게 해야 될 부분을 로봇이 대신해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펀딩 규모 8위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까 9위는 여러 회사가 다 2억 달러를 펀딩 받았는데 8위 기업은 2억 5,800만 달러를 펀딩 받았습니다. 미국의 메일 스프링 에너지라는 회사이고요. 설립된 지는 좀 됐습니다. 2010년에 설립돼서 캘리포니아 멜로파크에 있는 회사입니다.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이고요. 이 회사는 역시 이 회사도 앞서 나와 있던 여러 회사들처럼 탈탄소라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해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력 생산을 위한 리니어 제너레이터라는 전력 생산하는 기계죠. 리니어 제너레이터. 기계자 기술인데 이거를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료 유연성을 특징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특정 연료 기름을 뭐 하거나 저기 석탄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수소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형 건물이나 특히 전력을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 상업시설 등에서 지하에 발전기 놓듯이 이 메일 스프링 에너지 리니어 제너레이터를 설치해서 현장 전력 생산을 해서 전력망의 안정화 및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수소 등 다양한 연료를 쓰는데 점점 수소 연료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미래에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소 기반의 무탄소 전력 생산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시점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은데 2011년 시리즈 D 펀딩 라운드 시점에 아마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을 것으로 여러 기사에서 추정하고 있고요. 그동안 누적 펀딩 규모는 7억 2,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약 8천억 정도, 억 원 정도 펀딩을 받았네요. 그래서 메일 스프링 에너지의 홈페이지인데요. Powering the New Energy Landscape.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Any fuel, any scale,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서든 어느 정도 규모든 어떤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서든 전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얘네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펀딩 라운드 펀딩 규모로 7위를 한 기업은
트루 어노멀리라는 미국의 우주 보안 스타트업입니다. 2022년에 설립된 우주 보안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는 우주 방위, 우주 보안과 관련된 회사인데요. 앞서 이제 위성 버스 만드는 회사도 소개했는데 이 회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 방위에 관련된 스타트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의 위성을 관측하거나 우리 위성도 마찬가지죠. 감시하거나 그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우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핵심 제품은 자칼이라는 자율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궤도상에 올려놓으면 얘가 다른 위성을 추적, 검사, 상황 인식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제칼 위성과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이 트루 어나멀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자 경쟁력이고요. 그래서 주로 얘네가 미국 국방부나 미국에는 우주군이라고 있습니다. 우주군, 지상군이 아닌 우주군, 우주 방위를 위한 그 우주군과 상업 우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의 군사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주 자산 보호가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 트루 어나멀리 같은 이런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2억 6천만 달러 펀딩 받은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누적 4억 60만 달러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루 어나멀리의 홈페이지를 보면 딱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메뉴에 나와 있는 모자익이 아까 얘기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고요. 자칼이 이 위성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Redefining Space Security, 우주 방위 보안을 새롭게 재정의한다라는 것이 내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나와 있습니다. 펀딩 규모로 6위를 차지한 기업은 케이어스 인더스트리즈라는 카오스 인더스트리즈라는 회사인데요. 역시 미국의 방위 기술과 관련된 스타트업입니다. 2022년 최근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래서 국방 및 핵심 산업을 위한 차세대 감지 모니터링 및 통신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방 쪽이 얘네 주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뱅킷이라는 레이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무인 항공 시스템이나 미사일, 항공기에 적용이 될 경우 조기 경보 및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얘네 핵심 제품이자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Coherent Distributed Networks라는 우리가 IT에서 얘기하는 CDN과 같은 약인데 IT에서 얘기하는 CDN은 컨텐츠 디스트리뷰티드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방위 기술과 관련된 패러다임 혁신을 얘네가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방위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대한 어려움들을 얘네가 돌파구를 마련해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핵심 기능인 추적 및 표적화 기능, 표적을 정확하게 타깃해서 추적하는 기능들을 혁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2억 7,500만 달러 시리즈 C 펀딩을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 달성하며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동안 누적 펀딩 규모는 4억 9천만 달러입니다. 케이아스 인더스트리즈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입니다. 여러 군데 타깃을 설정해서 어떻게 추적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펀딩 규모 5위를 차지한 기업은 미국의 런웨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에는 runway.ai로 많이 이미 알려진 회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AI 기반의 영상 생성 및 편집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2018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저는 아직 런웨이를 안 써봤는데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뭐 소라 이런 것들하고 런웨이를 비교한 글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무료 버전뿐만 아니라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잘 쓰는 것인지에 대한 블로그 글들도 여러 개 올라 있는 걸 보면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국내에서도 음,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잡한 영상 제작 과정을 AI를 통해서 간소화하고 자동화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영상 내 객체를 제거하거나 모션 트래킹 같은 기능을 부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AI 기반 편집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외신을 보면 AI 기반 영상 생성 및 편집 시장의 대표적 선두주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미 2023년 6월에 시리즈 C 라운딩 과정에서 1억 4,100만 달러 펀딩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이미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이 됐고요. 뭐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이 대다수가 시장이 확 뜨기 시작하면서 유니콘 기업이 됐듯이 얘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적 펀딩 규모는 5억 4,45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배경이 되는 영상이 GIF처럼 계속 이제 짧은 영상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얘네가 만든 런웨이로 만든 영상들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상당히 고품질의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4등을 한 기업은 좀 특이한 회사인데요. 일본의 덴노코츠라는 택시 회사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25억 엔을 25억 엔을 이번에 펀딩을 받았고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관심이 갈 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클라우드 기반 택시 배차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택시 자동 배차, 원격 배차, 배차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택시 회사들한테 제휴를 맺고 돈 받고 제공해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뭐 눈여겨볼 만한 회사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펀딩 받은 금액, 누적 금액은 달러로 봤을 때 3억 4,83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근데 홈페이지고요. 홈페이지 뭐 일본어 버전, 영어 버전이 있는데 일본어 잘 모르니까 영어 버전으로 봐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NTT 도코모 회사로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펀딩 규모 3위 기업은 체인가드라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번 4월에 3억 5,600만 달러 펀딩 라운드를 성공시켰고요. 2021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이 소프트웨어에는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픈 소스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오픈 소스를 차용해서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픈 소스란 게 다수의 개발자가 참여해서 소스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보안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려면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인증을 받거나 보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했다는 무슨 증명 같은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위한 최초의 개발자 플랫폼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보안 관리를 위해서 이런 체인가드 같은 솔루션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쟤네 주장은 Safe Source for Open Source, 오픈소스를 위한 안전한 소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7월에 시리즈 C 펀딩을 받으면서
그때 이미 11억 2천만 달러의 가치로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고요. 지금까지 6억 1200만 달러 펀딩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고요. 패치 더 패스트, 과거에 패치하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라. 그러니까 오픈소스 관련된 보안, 개발 과정에서 보안을 잘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2위 기업, 이제 2위 두 회사만 남았는데요. 2위로 펀딩을 많이 받은 기업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플레이드라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설립된 지는 한 12년 됐고요. 금융기관과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API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계좌 정보 이런 것들은 은행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 핀테크 앱을 쓰면은 이 앱에서 은행과 관련된 거래 내역이나 잔고 정보를 끌어다가 보여주거나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은행의 API를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이 끌어다 쓰는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핀테크 앱에서 자산관리, 예산관리, 대출심사, 결제 등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이나 사기 방지, 신원 확인 등의 추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및 글로벌 금융기관들, 다양한 금융회사들과 방대한 연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플레이드의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더군요. 특히 이 회사는 개발자 친화적인 API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앱에서 날씨 정보가 나오잖아요. 이 날씨 정보는 뭐냐면 네이버나 기상청에 있는 날씨 정보를 API로 끌어다가 내가 내 화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개발자 입장에서 그 API를 적용할 때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API 문서나 활용법, 사용법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잘 해놔서 개발자 친화적 API라는 평가를 받고요. 2019년도에 세계 최대 카드 회사 중 하나인 비자가 얘네 인수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 당시 기업 가치가 벌써 53억 달러, 유니콘 기업 등급 기준에 벌써 5배가 넘는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대단한 회사고요. 누적 펀딩 규모도 무려 13억 달러에 달합니다. 13억 달러. 1조 한 4, 5천억, 5천억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플레이드의 홈페이지를 보면 데이터를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나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는 것이 얘네의 캐치프레이즈자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 금융기관에 주로 은행이겠죠. 은행의 거래 계좌 정보를 핀테크 앱에서 연결해서 거래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이 회사의 장점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회사인데 저는 이번 4월 펀딩 사례를 준비하면서 제일 관심이 가는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근데 밑에서 두 번째 한글로 된 줄을 보세요. 제품도 없습니다. 고객도 없습니다. 매출도 없습니다. 근데 벌써 기업 가치가 2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품도 없고 고객도 없고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홈페이지를 잠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홈페이지가 편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픈AI, 챗GPT 만드는 오픈AI의 수석과학자였던 일리아 서스케버라는 사람이 AI 분야에 엄청나게 유명한 개발자거든요. 연구자거든요. 이 사람이 오픈AI를 나와서 안전한 AI 세상을 만들 수 있기 위한 걸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이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2024년 회사 설립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야, 일리아 서스케버가 이런 회사를 만들면 정말 뭔가 새로운
기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란 것은 사람의 높은 지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AI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안전이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얘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 개발에 전념하는 AI 연구 및 개발 회사이고요. 벌써 1년밖에 안 됐는데 누적 펀딩 규모가 이번 20억 달러 포함해서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전에 공감하는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얘네한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뒤쪽에 보여드린 홈페이지에 딱 한 장 있는 컨텐츠가 편지인데 그 편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맨 밑에 문장을 보시면 SSI 이게 이제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얘네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우리의 미션이다. 우리의 또 이름이자 우리의 전체적인 제품 로드맵이다. 근데 그게 뭔지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식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울 포커스, 단일한 우리의 초점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팀이나 투자자나 비즈니스 모델은 다 여기 이 SSI를 구현하는데 맞춰져 있다라는 게 얘네의 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호황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전 세계 AI와 관련된 최고의 권위자와 투자자들이 다 이 회사에 엄청 투자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1년 만에 200억 달러가 될 정도니까 엄청 주목받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홈페이지를 봤더니 딱 요 편지 한 장이 돼 있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런 스텔스 모드에 있는 하지만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엄청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4월에 단일 펀딩 라운드에서 가장 많이 투자받은 기업 1위부터 13위까지 개수로는 18개 기업을 살펴봤고요.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공통된 키워드 몇 개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저는 탈탄소화 그리고 AI 응용의 고도화 이 두 가지가 제일 눈에 띄더군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5월, 6월, 7월 계속해서 월별로 대규모 펀딩 사례에 대한 영상을 제 유튜브로 올리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